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21년 7월 23일 오늘 영상은 매일경제신문 7월 13일자 신문기사에 취득세, 양도세, 틈세, 읍면 3억 미만 아파트 갭투자 성행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분석해보고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며 국토부 실거래 가격 기준을 통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틈세, 읍면 3억 미만 아파트 갭투자 성행하는 이유. 7월 13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읍면지역 3억 미만 아파트,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 없이 1.1%만 부과, 묻지마식 투자는 건물. 경기도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충북 제천에 있는 전용 5구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2주택자가 됐지만 제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몇 년 동안 제천 아파트를 보유하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시점에 현재 거래가보다 비싸게 팔겠다는 생각이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면 둘 다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추가 매수는 생각도 못했던 이모씨. 그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읍면지역의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 여부 계산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모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2억 주택 하나, 달성군 다사에 2억 주택 하나, 달성군 하원읍에 3억 1천 주택 하나, 구미시에 4억 주택 하나, 대구 중구에 2억 주택 하나씩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과 달성군 그리고 대구 중구는 현재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구미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중과세 주택수 판정할 때 서울은 중과세 해당이 됩니다. 다사에 있는 주택은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달성군 하원읍은 3억 초과이기 때문에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구미시에 있는 주택 역시 3억 초과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 중과세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사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여기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원읍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미시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중과세 주택수에는 들어가게 되지만 구미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모씨의 경우에 3억원 이하 주택을 산다고 했지만 추후에 이게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중과세 대상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규제로 마땅치 않은 투자처가 없는 이들 사이에서 공시가격 1억에서 3억원 아파트가 먹잇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력시 특별시에 있더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제외된다. 즉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경기도 읍면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입한 후 두 집 중 하나를 팔더라도 중과세율이 붙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선 사례의 경우에도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어느 한쪽을 매도하면 기본세율은 적용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A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읍면지역에. 이럴 경우에 A주택을 먼저 팔든 B주택을 먼저 팔든 상관없이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는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유주택 수를 계산하는데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회처럼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중과 대상은 해당되지 않지만 보유주택 수의 주택수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투자는 1억 원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는 내용이며, 이러한 갭투자들은 취득세 중과 비규제 지역이 아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조정지역 대상 읍면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적자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에 갭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투자를 할 때 주의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읍면지역의 아파트, 특히 외곽의 나홀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아 대팔 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추후 읍면지역이 동으로 성격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파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2억 9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추후에 이 주택이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중과 대상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 대구의 갭투자는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 동구 순으로 이렇게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달서구 코롱하늘채 장기동의 27평 살펴보게 되면 매매 가격은 21년 5월 1일 3억 4천만, 전세는 21년 6월 5일 3억 6천입니다. 오히려 매 전세 가격이 2천만원 더 비싼 상태입니다. 축전역 클래식 명가, 여기도 전용 47.61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가격이 6월 1일 2억 4,200, 전세 가격은 6월 4일 날 2억 6천만원입니다. 마이너스 1,800만원입니다. 5위에 장미 4차 상인동 21평입니다. 여기는 매매 가격이 5월 11일 1억 2,100만원, 6월 25일 1억 3천만원입니다. 여기도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입니다. 외호미래 하이츠 31평, 매매 가격이 5월 10일 날 2억, 전세 7월 8일 2억, 거의 자기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범어역 IEC 21년 5월 18일 매매 1억 1천만원, 5월 25일 전세 9,500, 여기는 갭 1,500만원입니다. 매호 청구 하이츠빌 33평입니다. 6월 24일 매매 2억 3천, 7월 8일 전세 2억, 갭은 3천만원입니다. 시지 해파타운 매매 가격 5월 1일 날 2억, 전세 5월 16일 날 1억 6천만원, 갭은 4천만원입니다. 오늘은 갭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든지 단순히 지금 현재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집을 매도하려고 할 때 팔리지 않아서 고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을 알고 갭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갭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